네, 안녕하십니까. 스포티비 뉴스 이교덕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좀 약간 제가 내추럴하게 진행을 했다면, 오늘은 풀매로 찾아뵙습니다. 사실 오늘 그 벨라토르 중계가 있었거든요. 중계 끝나고, 사실 바로 지우는데, 오늘은 약간 녹화를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0분 동안 굉장히 공을 들여서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실장님의 노고가 그대로 담아져 있는 상황인데 큰 차이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번 주에 그게 발표됐잖아요. UFC 파이트 나이트 165가 올해 12월 21일 사직체육관, 그러니까 부산이죠. 네, 부산에서 개최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반가운 소식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의아한 얘기거든요. 왜 하필 부산일까? 뭐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UFC 파이트 나이트 한국 대회가 올해 2월에 사실은 2019년 올해 2월에 거의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사실상 이 한국 쪽과 그다음에 UFC 쪽도 어느 정도 2월에 합의를 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대회를 할 때 중요한 점이 바로 체육관 대관이거든요. 대관. 그러니까 체육관이 장소가 마련돼 있어야 대회를 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장소가 이제 마땅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UFC에서 요구하는 대회장의 규모는 한 만석 이상. 그러니까 주로 UFC가 뭐 스타디움급, 그러니까 4만 5만 들어가는 스타디움급이 아니라면 NBA 경기장 정도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는 만에서 한 15,000 사이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을 선호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 규모의 아레나급의 경기장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수용 인원도 수용 인원이지만 일단 라커룸, 그러니까 선수들과 뭐 코치들의 어떤 경기 대기를 위한 라커룸, 그다음에 뭐 기자들을 위한 미디어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체육관을 UFC가 원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UFC가 오케이를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2015년 11월에 이미 한 차례 한국 대회가 열렸던 장소기도 하죠. 올림픽 체조 경기장. 근데 이제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사실 2월에 하려고 대관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좀 약간 규정이 조례가 좀 바뀌어가지고 체육 행사 그리고 K-팝 공연 여기에 일단 대관의 우선순위를 둔다고 이제 조례가 바뀌었어요. 근데 UFC가 사실은 어떤 스포츠 행사긴 하지만 대한체육계의 인가를 받은 허가를 받은 그런 소속돼 있는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하려다 보니 이미 여기 체육 행사 아니면 K-팝 공연으로 모든 2월, 뭐 3월 다 일정이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조례 때문에 UFC 대회가 항상 이제 이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 예약을 하고 나머지 남는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 남는 시간조차도 남는 어떤 날짜조차도 잘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서 이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사실상 대관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UFC는 여기 말고 다른 데 없나? 그래서 뭐 고양시 뭐 농구장도 가보고 가봤는데 거기는 또 규모가 좀 만 1만석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장충체육관도 사실 마찬가지고 잠실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는 조금 중규모기 때문에 UFC의 어떤 기준에 들지 못했고 그 다음에 고척돔 뭐 이런 데도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척돔은 가운데 이제 그 옥타곤을 설치하고 그 관중석 위에 이제 관중석 있잖아요. 플로어에 관중석 이렇게 쭉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바닥에 너무 많은 의자를 깔아야 되다 보니까 조금 비효율적이고 어떤 타산이 안 맞는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웬만한 장소를 뭐 다 뒤져봐도 UFC 파이트 나이트 원하는 어떤 규모의 대회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요. 결국에 이제 머리를 짜는 게 서울이 아니면 어떠냐라는 걸로 이제 진행이 돼서 여기서 부산으로 이제 제2의 도시 부산으로 물색을 했고 이 사직체육관이 조금 잠깐 오래되긴 했어도 이 어떤 조건에는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21일 사직체육관에서 이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최종 낙점이 된 거죠. 뭐 마지막 그 낙점의 과정에서는 뭐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검수도 받았고 UFC 쪽 관계자가 직접 와서 이 사직체육관 한번 둘러봤대요. 둘러봐가지고 뭐 괜찮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추진이 된 겁니다. 12월 21일 사직체육관 이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리고 이게 어떤 뭐 PPV처럼 미국 북미 시작을 겨냥을 해서 미국 시간에 맞춰야 되는 그런 대회가 아니라 로컬 대회로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 토요일 한국 시간 저녁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저녁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그런 언더카드, 메인 카드가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뭐 지금에 와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게 한두 달 전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조금 올라갔을 때 제가 이제 그 여러 이제 UFC 선수들한테 이 얘기를 이제 해줬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12월 출전을 위해서는 약간 그 출전 주기를 좀 맞추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가 이제 돌고 나니까 뭐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는데 여러 선수들이 지금 7월, 8월에 경기를 몰아서 이제 하게 됐죠. 뭐 손진수, 최승우, 그다음에 뭐 강경호, 마동현이 먼저군요. 마동현, 강경호, 그다음에 정다운, 박준용은 8월 31일 중국 대회까지가 이제 쭉 포진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번 7, 8월에 부상만 없다면 뭐 전부 다 이 12월에 경기를 뛸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지금 뭐 엊그제 나온 얘기인데 이제 조성빈 선수는 무릎을 크게 다쳐가지고 여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 선수 김지연 파이터는 가을 정도 얘기가 다 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0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부상 없이 잘 마무리되면 뭐 여기 출전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하고요. 정작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메인 이벤트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이 한국 측에서는 정찬성 선수를 굉장히 밀고 있죠. 사실은 밀고 있으나 이게 정찬성 선수가 코리안 좀비가 워낙 북미에서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꼭 한국 대회에 뛰게 해야 되느냐라는 미국 쪽 매치메이커들의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한국 대회에 데리고 오고 그 맞은편에 타이틀 도전권으로 갈 수 있는 단계의 상위 랭커죠.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상위 랭커를 붙이는 매치업이 나오면 이제 이 UFC 파이트 나이트 165가 좀 꽉 채워지는 느낌이 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찬성 선수가 앞서서 이제 뭐 다른 PPV 대회나 미국 대회나에서 이제 뛰어야 되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두호 코리안 슈퍼보이 최두호 선수는 무조건 이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무 요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올해 안에는 일단 안 나오는 걸로 확정적이라고 해서 최두호 선수는 바로 이 대회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음과 동시에 훈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몸을 만들어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상대는 뭐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걸리겠지만 일단 최도 선수의 출전은 뭐 100%, 99%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나왔던 얘기는 이제 스턴건 김동현 선수가 사실은 조금 어떤 스케줄의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아이도 나왔고요. 가정도 지금 돌봐야 되고 체육관 운영에도 전념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한국 대회는 좀 출전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밝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UFC도 이제 김동현 선수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출전이 가능한지. 그런데 김동현 선수가 조금 이번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서 UFC 쪽에서는 이제 김동현 선수를 이제 어느 정도 제외시키고 나서 이제 매치업을 짜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뭐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김동현 선수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스케줄이나 한국 파이터에게 미쳤던 영향을 생각을 한다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뭐 개인적인 판단이겠고요. 뭐 계속 저는 응원을 하겠고 어떤 판단을 하든 그러나 뭐 은퇴전이나 뭐 이런 거 좀 한번 마지막에 했으면 어땠을까? 하면 어떻을까? 그런 좀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분위기에서 경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고 많은 분들이 SNS 상으로 예매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여쭤보세요. 근데 지금 사실은 모든 대회가 일단 날짜가 정해지면 일단 메인 이벤트가 나와야 됩니다. 메인 이벤트가 나옴과 동시에 대부분 티켓을 오픈하거든요. 티켓 창구를 뭐 인터파크라든지 뭐 네이버가 됐든 뭐 어디 됐든 티켓을 이제 주로 판매하는 곳을 통해서 이제 티켓 예매가 이제 오픈이 되는데 그게 아마 대회가 12월 21일이니까 9월 정도 내지는 10월 초, 뭐 9월이나 10월 늦어도 10월 초 이 정도에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2015년 11월 대회를 보면 7만 7천 원. 그러니까 원래는 7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 7만 7천 원이 비석 가장 멀리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19만 9천 원이었다. 9만 9천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16만 5천 원이 있었고, 24만 5천 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뭐 4년 전 가격이어가지고 두 번째 대회 때는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티켓이 오픈되면 뭐 기사가 나갈 거고 보도자료도 뭐 나갈 거고요. 한두 달만 좀 기다리시면 메인 이벤트와 함께 아마 티켓 예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발빠른 소식은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에 관련돼서는 서울대가 아니죠. 이제 한국대회, 부산대회 관련돼서는 계속 소식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메인 이벤트니까 이거에 대한 레이더를 계속 돌리면서 어떤 선수가 한국을 찾게 될지, 정찬성이 과연 메인 이벤트를 장식할지, 장식한다면 어떤 선수와 붙게 될지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그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